신대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뉴욕에 도착해서 만찬을 했고요. 내일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본격적인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제 뉴욕에 도착한 김영철 부위원장의 모습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번 회담이 잘 진행될 거라 예상하십니까? 회담이 진행되겠습니까? 질문이 아주 굉장히 우렁차게 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들어갔습니다. 저게 지금 뭐 말을 할 형편이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느끼는 중압감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금 조금 전에 만찬을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만찬하면 뭐 2시간도 하고 저녁이니까 좀 더 길게도 하잖아요. 딱 90분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유엔 주재 미국 차석대사 관저에서 했다는 건데 이건 언론의 통제에서 언론의 같은 감시 같은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한 장소 같고요. 뭐 사실은 지금 기본 회담을 앞두고 있고 저 사람들이 두 분이 밥을 먹는 게 지금 목에 너무 강했으니까 지금 두 나라의 운명을 지금 걸어지고 지금 회담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말을 전하라 그랬고 어떤 것이 우리가 이번에 하고 싶은 거고 또 미국은 어떤 것을 원하고 우리가 이번 회담에서 이런 것들을 하자 그런 것들을 토론을 했을 그런 실무 식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폼페이오 장관은 만나기 전에 이제 SNS 등을 통해서 무조건 한반도의 비핵화에 노력하겠다. 그래서 딱 못을 받고 들어갔단 말이죠. 오늘 밥 먹으면서 CVID 얘기는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입장 변화는 전혀 없다고 봐야겠죠. 미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CVID를 꼭 실현하고자 할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한 말이기 때문에 자기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이번에 또 속았다 그러면 또 이상한 소리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확고해 보이는데 지금 이야기가 일부 나오는 거는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미국에 갖다 해체하느니 뭐니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일단 지금까지 분위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회담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판문점 회담도 일단 결석이 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지금 최종 담판을 하러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이 갔는데 김영철 부위원장은 사실 대남 전문가입니다. 대외 전문가는 아닌데 그렇죠. 외무상이 따로 있는데. 외무상이 따로 있는데 이수영이나 이 외무상이 이용호 외무상이 가야 정상인 것 같은데 지금 김영철이 하는 거 보면 3월 달부터 모든 일정을 쭉 해서 흐름을 아니까 아마 그래서 김정은이 자기 특사 자격으로 보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쨌든 뉴욕이란 말이죠. 물론 뭐 김영철 부위원장이 내일 회담 이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워싱턴에 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일단 먼저 뉴욕에 내렸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이 유엔 대표부와 가까이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그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위치라는 것뿐만 아니라 워싱턴에는 뭐 감청이 쉽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뭐 해석까지 있더라고요. 뭐 사실 미국 사람들이 감청을 하자면 뉴욕에 있든 워싱턴에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지금 현대 기술 가지고 그런데 뉴욕에 간 거는 항상 대표단이 갈 때는 중요한 대표단이 갈 때는 현지 대사관에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큰 고려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김영철 부위원장이 어디 움직일 때 백업하는 외교관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원해야 되고 가장 기본한 것은 코딩이 된 메시지들이 평양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대사관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메일을 쓴다고 해도 메일 보내는 것 자체가 이게 전문가들 앉아서 보면 아무로 써도 비슷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평양하고 뉴욕 대표부하고 미리 예정되어 있는 코딩이 된 암호화가 된 문서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고 폼페이오가 이야기한 것을 또 이야기하고 활동 방향을 받고 이런 것 때문에 뉴욕에서 회담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만찬장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참 많이 닮은 듯 하면서도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김영철 부위원장은 대표적인 흑수저입니까? 뭐 흑수저까지는 아니고요. 뭐 동수저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는가 하면 김영철 부위원장이 오랫동안 이 영관급 장교를 벗어 못 났는데 그 이유는 제가 알건대는 중국 쪽에 친척이 있었다. 그러니까 고위 간부로 들어가는 데는 올라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8촌 안에 외국계에 사는 사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게 비서국 비준 대상이라고 있는데 지금 정무국 비준 대상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올라가려고 하면 일단 자기 직계로 8촌 이상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에 있지는 안 됩니다. 중국은 본인들 생각할 때 우방인데도 그렇군요. 우방인데도 중국이 친척 있으면 예.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이 이렇게 승진한 거는 회담을 하는데 남북 회담을 하는데 너무 잘하니까 그 CCTV 화면을 보고 김일성 주석이 참 똑똑하다. 자, 한번 데려오라. 예. 그 다음부터 저 사람이 출세길이 열렸다고 보는 것이 우리 북한에서 있을 때 들었던 얘기거든요. 예. 사실 뭐 북한의 2인자 하면 최룡해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 이번 대화에서는 철저히 얼굴을 보이지 않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다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최룡해가 2인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2인자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2인자는 조직비서이기 때문에 조직비서는 간부들이 인사사업과 당생활을 통제하는 사람이죠. 예. 평양을 지켜야 되는 임무고 저 사람은 이렇게 대남 관계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김영철이 2인자로 됐다고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과연 이 두 사람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뭐 내일 오늘 만찬 자리에 나온 내용은 뭐 저희 특파원 등을 통해서 또 취재를 해봐야 되고요. 내일 정상회담을 앞둔 마지막 이 협상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